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급매물이 쏟아진다는데 다른 한쪽에선 반도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얼굴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심층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양면성을 살펴본 뒤 꽁꽁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초호황을 맞은 AI 반도체 산업,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마주한 기회와 위협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조명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바로 두 시장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직격탄을 맞고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급매물이 마구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기술 시장, 특히 반도체 쪽은 인공지능, 즉 AI가 이끄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엄청난 파도를 타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나라 경제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질적인 풍경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정말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단순히 신규 대출을 막는 수준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의 절반, 즉 50%를 1년 안에 갚으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집을 팔던지 아니면 큰 공경에 처하던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장을 안정시키고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정부 정책의 효과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서울에서만 무려 6만 4천 건이 넘는 아파트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버티기 힘든 세금 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너도 나도 대탈출을 시작한 거죠. 시장의 힘의 균형이 파는 사람에서 사는 사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은요, 실제 아파트 가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서울의 대표적인 대단지,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최고가에 비해서 5억 원이나 낮은 급매물이 나왔고요. 반포의 상징인 레미안 원베일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고 70억 원에 육박했던 아파트가 60억 원대 초반, 그러니까 무려 9억 원이 뚝 떨어진 급매물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가격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데이터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인데요. 매수 문의는 끊겼는데 팔아달라는 전화만 계속 온다. 심지어 시세보다 수억 원 낮춰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얼마나 초조한지,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세상, 그야말로 불꽃이 튀는 기술 분야, 특히 AI 반도체 시장으로 가보시죠. 이 엄청난 호황의 심장부에는 바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I를 학습시킨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HBM이 그 데이터를 나르는, 말하자면 왕복 16차선 초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이 초고속도로를 먼저 깔려고 경쟁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6.6% 점유율로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그 뒤를 SK하이닉스가 32.9%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두 기업을 합치면 전 세계 D램 시장의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시장의 이런 기대감, 당연히 주가 전망에 그대로 나타나겠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자그마치 27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SK하이닉스는요, 무려 160만 원입니다. 예전에 10만 닉스라는 말만 들어도 대단했는데 이젠 100만 닉스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상상 초월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이 가시죠. 이런 낙관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업계 최고 경영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AI용 메모리 수요가 상상을 초월해서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 지금 30% 이상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HBM 같은 핵심 칩의 마진율, 즉 남는 이익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 무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국제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내놓은 해양 번영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조선업계에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기회예요. 미국 조선소들이 배를 만들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공백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채워주면서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든 배만 써야 한다거나 외국 선박에 추가 요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100년 넘게 미국 해운업을 지켜온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인 존스법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업의 발목을 단단히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협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판을 짜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오션인데요. 이들은 아예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미국 땅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다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AI와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그 기술로 낡은 미국 조선소를 최첨단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을 따낼 때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미국 땅에 깃발을 꽂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해서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찾던 파트너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고단수의 전략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국내외의 여러 상황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진짜 선택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방향의 거대한 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과열됐던 자산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다는 점. 둘째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호황이 엄청난 부를 만들며 수출을 이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전략과 외교가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힘이 때로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 경제를 거대한 교차로, 바로 갈림길로 밀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AI 반도체가 열어젖힐 눈부신 기술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자산 시장이 보내는 차가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기술의 도약이냐, 자산 시장의 경고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건 거대한 선택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